이렇게 건조한 가을이 되면 숨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 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은 약간 숨찬 것 같고 이렇게 크게 호흡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COPD 초기 증상일 수 있는 거예요? 뭐 모든 호흡곤란이 사실 COPD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호흡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검사를 하셨어요. 아까 그거요? 녹화 네. 들어오기 전에 이걸로 후 하고 불었던 검사죠. 네, 그게 바로 그 검사입니다. 이 호흡으로 인해서 폐 기능과 폐 나이를 측정하고 또 COPD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실제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에서도 추천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 기계로 측정한 나이가 폐 나이보다 많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폐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나이보다 폐 나이가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이경래 씨 또 지금 아팠고 아직도 병력도 있고. 조금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는 걱정스러운데 이경래 씨 순위부터 한번 몇 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보여주세요. 61세. 아니, 3위예요. 3위예요? 3위예요. 공동 3위예요. 4위가 있다는 4위가 있어요, 이 사유가 위치? 있어? 어떻게 해요? 자, 폐 나이가 지금 61세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시고요. 어우.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뭐 90세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60세까지 나올 수가 있었대요. 예. 와. 관리를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경래 씨. 그래서 공동 3위를 차지했어요, 관리를 해서. 누구랑 3위지? 근데 여러분, 이경래 씨가 이제 공동 3위인데 한 분은 이경래 씨랑 같은 폐 나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2위와 공동 3위 또 한 분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위, 3위. 홍석기 씨 55세, 현영 씨 61세. 웬일이야? 저기 친구합시다. 누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현영 씨는 나이에 비해서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신체에 지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염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진짜요? 그러면 항상 약간 어지러지한 이 기분이 산소 부족? 위암 환자의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코로 숨 잘 못 쉬시잖아요. 특히 주무실 때 코로 호흡을 잘 못해서 잘 때 몸이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심장은 산소를 더 줘야 되잖아요. 더 빨리 떠요. 그래서 피를 더 빨리 돌리거든요. 심장과 폐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점점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지금과 같이 폐가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네. 현영 씨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게 그래도 공동 3위예요. 채연 씨랑 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네. 누가 봐도 채연 씨랑 저는 건강 체질이잖아요. 완전 건강 아니 근데 체질에다가 아까 비염이 있고 콧물 많이 나온다 해서 모르는 심지어 거야. 저도 지금 코가 막혀갖고 숨 쉬는 게 지금 답답하거든요. 채연 이 씨와 큰 코가. 채연 씨와 강수정 그러면은 씨입니다. 채연 씨가 4위인가 보다. 양보할게요. 너무 걱정돼요, 지금. 빨리 보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80살. 80세요. 강수정 씨 폐 나이 80세. 어머, 어떻게. 황성 선생님. 여기 지금 너무 웅성웅성거리는데요? 저 괜찮아요, 건강해요. 80세 강수정 씨. 아니, 이거 근데 예를 좀 잘못 나온 거 갖춰주세요. 아니에요? 채연 씨랑 저랑 한 살 차인데, 솔직히 말해서. 강수정 씨의 폐 나이가 80세로 나왔고요. 특히 네. 중요한 거는 사실 폐 기능이 61%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 한쪽 어디 갔어요? 동년배 또래 정상인 분들에 비해 60%만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상인 분들에 비해 60%만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정상인의 폐가 양쪽 폐로 숨을 쉬고 있다면 사실 한쪽 폐 없이 나머지 한쪽 폐로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임신했을 때 제가 약간 시험관으로 아기를 낳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폐에 물이 차가지고 제가 거의 만삭 때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거의 한 쓰러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병원에서 막 심장 사진도 찍고 막 폐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게 혹시 뭐 그랬을 원인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염증이 후유증으로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폐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COPD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뭐 PET-CT라든지 또 추가적인 다른 더 자세한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원인도 좀 찾으셔야 되겠고 적절한 치료도 해야 되겠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폐 기능이 61%라는 것은요, 뇌에도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호흡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뇌졸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호흡이 수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생 사람이 사는데 호흡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빨리 다 쉬는 사람은 더 빨리 숨이 끊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네, 실제로 미국 생명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호흡이 짧고 그 호흡수가 이렇게 가쁘게 쉬는 동물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하죠. 네. 거북이는 분당 2, 3회 호흡을 해서 평균 250년에서 300년을 오래 산다. 야, 분당 2회, 3회. 네. 근데 코끼리도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한데 분당 5, 6회 호흡을 하고요. 수명이 150년에서 200년으로 한 인간의 2배 정도 되죠. 근데 사람의 경우는 분당 15회에서 20회로 수명이 70년에서 100년 되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개는 분당 80에서 95회를 호흡하기 때문에 그러네. 수명이 15년에서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쉴 수 있는 거를 빨리 쉬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깊고 올바르게 천천히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목표를 한 분당 10회 정도로 잡아서 잘 쉬어주시면은 장수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호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폐활량을 올리는 훈련을 하면 폐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의 폐는 고무풍선처럼 탄력이 좋아서 숨을 들이쉬면 폐가 잘 팽창하고 숨을 내쉬면 다시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폐는 그렇게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도 못하고 잘 쪼그라들지도 못해서 얕고 짧게 쉬게 됩니다. 이때 호흡하는 폐를 늘리고 쪼그라들게 만들어주는 근육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횡격막이거든요. 횡격막. 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횡격막은 가슴 명치 부분 정도에 위치해서 복근과 갈비뼈 그리고 등 근육에 연결되어 있고 그릇을 엎어놓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진 횡격막이 아래로 움직이면 폐도 함께 늘어나서 폐에 공기가 들어오고요. 네.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횡격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폐를 움직이면서 결국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횡격막을 잘 단련해서 호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폐도 못 움직이지만 횡격막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횡격막 어떻게 움직여요? 야, 움직여! 이게 아니잖아요. 호흡을 잘하면 횡격막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호흡 재활 지침서에 의하면 호흡으로 횡격막을 단련시켜서 폐 기능을 올리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그 박혜정 엄지가 사전에 사실 논의를 해서요. 네. 폐 나이를 다시 젊게 돌리는 횡격막 호흡법을 준비했습니다. 폐 나이를 되돌리는 횡격막 호흡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어지러지하고 예. 네, 숨이 가빠요. 집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 이건 다 페트병이요? 집에 있거나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요즘에 페트병 플라스틱 하나만 안 있으면요. 여러분 폐 나이를 다시 젊게 되돌릴 수가 있고요. 뇌졸중 예방까지도 가능한 횡격막 호흡법을 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횡격막 근육을 쓰는 그 운동을 하시면 폐활량이 훨씬 더 늘어나서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냥 들이마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하십니다. 그냥 숨 쉴 때 배가 들어가죠. 네. 위에 가슴이 그죠? 나오죠.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는 숨을 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이건 아닙니다. 반대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야죠. 이게 횡격막 운동인데요. 자, 그것을 페트병을 입에 물고 왼쪽 팔은요. 배를 만지십시오. 그리고 페트병을 다 마시는데 이 병이 다 이렇게 오므러드는 겁니다. 그때 배가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대략적으로 시간은요. 들이마시는 시간은 5초 정도. 그리고 내쉴 때도 5초 정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서둘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현영 시작. 둘, 셋, 넷, 다섯, 내쉬세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격입니다, 이 정도. 네. 강수영 씨 표정이 안 좋아요.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시작. 마시지 마시고. 마시지 마시고. 자, 마시지 마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한 다음에 하나, 둘, 시작. 중계방송해드립니다. 강수영 씨 현재 폐 나이 80세. 중계방송해드립니다. 강수영 씨 현재 폐 나이 80세. 네.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들이마시는 거. 들이마시면서 손으로 하시면 돼요, 손으로.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큰 병보다는요. 이렇게 집에 조그만 병도 있죠. 요 병을 이용하시는 게 처음에는 더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거 좋네요. 아유, 우리한테 처음부터 이걸 주지. 한번 조그만 번 해볼까요? 훨씬 더 쉬울 건데. 배 시작. 만지시고요, 배. 넷, 다섯, 여섯. 네, 훨씬 쉽죠? 이게 배에 힘이 진짜 딱 들어가지 않아요? 딱 이렇게 네. 마실 때 배가 빵빵해지면서 배 근육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횡격막을 안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를 지금 써보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운동하다 보면 나중에는 방법을 알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활량을 훨씬 늘릴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페트병 처음에 하시다가 안 되니까 자꾸만 여기 근육이 빳빳하게 쓰고 어깨가 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훈련의 목표는 횡격막을 우리가 단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호흡할 때 주요 근육이 돼야 되는데 이 운동을 하실 때는 거울 앞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깨가 좀 안 올라오게 하셔야 횡격막을 더 단련시킬 수 있지 지금처럼 어깨를 자꾸 올리시면 호흡의 보조 근육을 자꾸 긴장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어깨를 고정시키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같은 원리로 풍선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실제 풍선을 이용해서 방금 알려주신 호흡을 주 3회 8주간 수시로 했더니 폐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페트병 하나면 폐 튼튼, 뇌졸중까지 예방하는 횡격막 호흡 가능. 초간단 횡격막 호흡으로 폐 나이 되돌려보세요.